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산업 시장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장을 먼저 점유할 것이냐, 또 누가 앞서 나갈 것이냐를 두고 세계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산업, 이 기술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정경윤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센터장님이신데 예. 말이 어려워요. 에너지저장연구센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을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든 에너지를 저장했다 우리가 네.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댐이 있고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플라이 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근데 주로 하는 것은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네. 에너지를 저장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연구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연구하시는 예. 분야인 거네요. 그럼 배터리라고 하면 이게 2차 전지의 큰 범주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거꾸로입니다. 배터리에 2차 안에? 전지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기사를 보다 보면 2차 전지라고 숫자를 쓰는 데도 있고 2라고 한글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영어로 표현하면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해서 두 번째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2를 써도 맞고 네. 한글로 2를 써도 맞긴 하는데, 저희 2차 전지 연구하시는 업계나 혹은 정부 문서 이런 데서는 전부 다 한글로 2차 전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맞고 숫자 2도 맞고 한글 2도 맞다라는 예. 말씀이신, 공문서상에서 이제 그때는 전부 다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예. 쓰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세컨더리라는 표현이 어쨌든 양쪽 다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개념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예. 2차 전지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요? 2차 전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정설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1차 전지 이후에 2차 전지가 만들어졌다 해서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1차 전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건전지라고 표현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1차 전지 개념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 네.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만들어서 걔를 2차 전지로 표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얘기로는 재미있게도 2차 전지는 만들고 딱 제조하고 난 방전된 상태로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예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나요? 보통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전을 해서 써야 되기 네. 때문에 2차 전지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거 둘 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업계에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전지, 2차 전지 뭐 일단 문맥상의 개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충전을 다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데, 네. 이러한 과정, 충전 방전이죠. 이 과정을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차 전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전기차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사용을 했긴 했잖아요. 지금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들어간 그건 작게 거군요.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고, 노트북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과거에 쓰던 캠코더도 있고,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상당히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로 가게 되면은 뭐 센서 같은 것들에도 다 들어갈 거고, 인터넷 연결되는 데는 다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몽땅 다 2차 전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배터리라는, 원래 사물 인터넷은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다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물 배터리, 인터넷 안 쓰는데도 써야 되니까 또 뭐 사물 배터리라고 BOT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서서 배터리라는 큰 개념 아래 2차 전지가 있다. 그럼 1차 전지, 2차 전지가 배터리라는 큰 개념 안에 있는 것이고, 2차 전지 아래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배터리, 그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배터리,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거의 리튬이온 전지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2차 전지라는 개념 아래 리튬이온 전지가 대표적으로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네. 시장 규모로 봐도 리튬이온 전지가 가장 크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2차 전지의 시초를 보면은 납축 전지입니다. 납축 전지요? 최초의 2차 전지는 네. 납축 전지로 개발이 됐고요. 그 납축 전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연기관 자동차에 보시면 한 대씩 다 얹어져 있잖아요. 커다란 배터리. 시동 걸 때 쓰는 거, 그다음에 혹시 방전되면 바꿔야 되는 그 배터리가 다 납축 전지고요. 그거 이외에도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 전지, MH 전지라고 표현하는데 니켈 MH 전지가 사용됐는데 요거는 과거에 우리 집에서 쓰는 무선 전화기 혹은 과거의 전자기기에 많이 쓰였고요. 지금도 일본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니켈 수소 전지가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니켈 수소 전지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뭐 납축 전지도 있었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사용은 되어 왔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설명을 살짝 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의 확장과 맞물려서 2차 전지 시장에 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이제 그 세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라고 할래나요? 어떤 규약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친환경, 정확하게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건데 그 친환경 자동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전기차 보급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요즘은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사잖아요. 보조금 없어도 사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 측면에서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보급은 늘어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데 과거 우리가 그 스마트폰 쓸 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수 암페어 아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그 저장하는 양을 자동차로 가게 되면 수십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대략 한 10,000배 이상이 늘어나요.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 파는 거에 비해서 자동차 한 대 파는 게 대략 7,000배 이상의 배터리가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동차 보급과 맞물려서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는 전기 자동차, 근데 스마트폰은 자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랑 견주어 봤을 때도 7,000배니까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그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럼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그리고 몇 개의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많이 아시고 계시는 우리가 전지 3사라고 표현을 하는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SK 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나 음극재 업체, 그 전해 분리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기업의 개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연구를 사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 어떤 단체인데 거기 회원사를 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대략 한 130에서 1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관련 기업만 150개. 배터리 산업 협회에 가입할 정도면은 본인들의 주업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입했을 테니까 약간은 사이드로 또 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배터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요거는 조금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2등으로 돼 있습니다. 2등에 국가별로 따지면은 중국이 1등, 그다음에 한국이 2등, 일본이 3등, 그다음 나머지 국가들이 조금 있는데 이 3국의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아주 큰 비중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중국은 내수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특수한 중국 시장을 걷어내고 보면 한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하고요. 괜히 자랑스럽네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딱 놓고 보면
기술력, 셀 기술에서는 기술력이 1등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부품 소재나 원료 단을 보면 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네. 합니다. 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더 네.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건가요? 셀 기술은 그 셀 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4대 핵심 소재가 들어갑니다. 네.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네.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소재들이 있고요. 얘네들을 전극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원통형으로 네. 되어 있는 그 셀 혹은 그 핸드폰의 배터리 예전에 이제 탈착식일 땐 보였잖아요. 네모난 예, 그런 식으로 거. 만드는. 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가져다가 요걸 만드는 셀을 만드는 기술, 그걸 이제 셀 기술이라고 합니다. 공정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부터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런 마지막 조립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잘 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시켜서 네. 셀 기술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기술력 부분에서는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꼭 기술력만이 다 시장을 지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가격이라는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소재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음극재, 양극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다음에 분리막 원단, 네.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걸 잘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예, 과거에는 일본이 좀 잘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일단 1차적인 강점은 가격이죠. 싼 네. 가격. 그걸 통해서 지금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셀 부분에 대해서는 셀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1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선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1등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재 부분에서도 기술력과 다른 부분에서 좀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일본이 예전에는 소재 부분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 그 1위와 2위 순위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왜 이렇게 밀리게 된 건가요? 우리도 거기서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사실은 리튬이온 전지의 종주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상용화한 게 일본의 소니사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잘 알던 소니, 네. 전자회사 소니인데 1991년도에 상용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략 한 10년 정도는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전 네.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고, 근데 언젠가 이제 미국의 어떤 노트북 회사에 그 납품했던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대규모 리콜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좀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뭐 사고가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기술들을 개발해 놓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다 플랜을 짜놨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보면 가끔가다 리콜 사태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잘 대응하면서 기술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정확히 뭐 이게 분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본에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고가 잦고 안전성에 대한 의문,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뤄지고 예. 그럼 그게 구매로 또 이어지지 않는 이 연결고리들이 예.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석은 할 수 없지만 일본이 조금 방심했던 부분이 좀 밀리게 된 이유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있지 거군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2차 전지의 그럼 안전성 사고 이거를 연결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그렇게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도 달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나 뭐 셀 공정 기술 이런 데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는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 화재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화재 비율을 보면은 전기 자동차보다 내연기관 자동차 불이 더 많이 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가요? 예. 네.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는 최신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나면 뉴스거리가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불이 붙었을 때 이걸 끄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끄기 어려운 건가요? 그 배터리 안쪽의 구조를 보시면은 양극, 분리막, 음극 이게 교대로 이제 적층돼 있는 그런 네. 구조고 그 안에 전해액이 주입돼 있는 네. 그러니까 전체가 젖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 하면 마지막에 불 붙는 부분이 그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이 가연성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의 소방 기술로는 이 적층돼 있는 거에 물을 뿌려도 이 안쪽에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불이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차에 불이 나면 아예 물을 실은 차가 와서 뭐 트럭 같은 게 와서 거기에다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소방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나면 바닥 깔고 펜스 쳐서 물 채우는 기술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술들이 이제 불을 끄는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 안전성 부분이나 사고 났을 때 대처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할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불을 끄게 되면은 네. 그건 사고 난 이후에 대처 방안이 좀 마련되는 거고요. 네. 지금 기업들에서는 화재를 안 나게 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네. 특정 시간 이상 지연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네. 대략 한 10에서 15분 정도는 지연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네. 그래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벌기 위한 네.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불이 좀 덜 나게 하는 방법으로 전고체 배터리 예. 연구 개발을 한다. 이게 또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개발이 됐고 실제로 안전성에는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좀 더 믿을만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까 제가 리튬이온 전지에 이제 불나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액체 전해질에서 불이 난다고 네. 했잖아요. 전고체 전지의 개념은 그 액체를 고체로 바꾸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이 안 붙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아예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전지 내에서는 이온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액체는 이온이 잘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고체에서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을 개선하고 그게 고체로 바뀌면서 셀 내부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기술의 진전은 있고요. 전고체 전지가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궁극의 안전한 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험실에서 그 셀 만들어 갔고요. 네. 돌리면서 가위로 잘라도 잘 작동되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지면 궁극의 안전한 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 연구기관, 학교들이 전고체 전지 연구에 많이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이제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이 같이 존재하는 뭐 그런 기술인데 소재 기술은 상당히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 더디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는 이제 소재 쪽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뎌 보이지만 네. 조금씩 계속 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전고체 배터리가 전지가 개발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지 3사 모두 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LG 예. 엔솔, SK온 이런 예, 맞습니다. 회사들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거의 맞는 얘기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S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을 지금 깔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파일럿 라인 깐다고 해서 뭐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좀 더 네.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시점이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그런 시점보다는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거보다는 몇 년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네. 한 2030년경 되면 작은 형태의 전고체 전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고체 전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폰은 아마 리튬이온 전지가 쓰일 거고요. 그래요? 네. 워낙에 성능이 잘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요즘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전동 공구나 이런 쪽 좀 약간 모터를 쓰는 쪽에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누가 먼저, 어느 나라가 먼저 하느냐가 미래 시장을 좀 점유하고 선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걸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차세대 전지로 거론되는 게 몇 가지가 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리튬이온 전지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고체 전지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일본의 토요타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토요타도 보면 2020년대 초반부터 해서 계속 출시 시기를
자꾸 미루고 있어요. 네. 어디선가 이제 그쪽에서도 기술의 한계를 아직 극복 못한 부분이 있는 거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가 뭐 어쨌든 2020년에 개발을 하려고 발표를 하려고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일본이 그만큼 그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술과 개발에 앞서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그러니까 고체에 이온 전달되는 개념이라는 걸 일본의 칸노 교수님이 먼저 최초에 이제 그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토요타랑 같이 하면서 좀 선발 주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는 토요타도 뭔가 극복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기를 늦춰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일단 그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누가 전고체 전지 배터리를 먼저 만들어 선보이느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그 거군요. 부분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그 차세대 2차 전지라고 해야 될 그걸로 LFP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LFP 배터리는 뭔가요? 사실 LFP 혹은 인산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LFP 배터리는 차세대 전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랑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양극 소재를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삼원계, 삼성분계라고 표현하는 걸 쓰고 있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인산철, LiFePO4라는 물질을 많이 썼어요. 우리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성능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삼원계가 우수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보시면 코발트, 니켈, 망간 들어간 것보다는 철이 들어간 게 훨씬 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배터리로서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실제 셀만 딱 놓고 보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NCM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하이엔드급 뭐 이런 제품에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뭐 엔트리급 그 좀 약간 값이 싸도 괜찮은 그런 자동차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중국 기업들이 뭐 셀투 팩이나 셀투 샤시 이런 기술들을 좀 자꾸 선보이고 있어요. 물론 완성된 기술은 아니고 아직도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 기술이 적용된다면 인산철 배터리를 팩 레벨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 잘한다면 NCM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시해 가면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부 시장 자료에 따르면 LFP 배터리가 나중에 한 2030년까지 보더라도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시장 자료도 있습니다. 10에서 15% 정도면 작은 수치는 아니네요. 예, 의미 있는 수치긴 한데 또 메이저는 또 아니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미래 시장에서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개발이 되는지를 좀 봐야 하고 그리고 LFP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소모품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충전이 다 되지도 않고 이런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폐 배터리 시장도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당연히 폐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타면 이제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양의 배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걔를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안 되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모로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폐 배터리랑 그 사용 후 배터리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폐 배터리는 완전히 버리는 배터리인데 배터리고. 사용 후 배터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적절히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응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생각을 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사용 후 나오는 폐차돼서 나오는 배터리가 사실은 못 쓰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아주 처음 제작됐을 때에 비해서 한 80%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자동차에는 쓰기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뭐 ESS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뭐 그 UPS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전기 에너지 저장했다가 쓰는 그 ESS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는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쓰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하죠. 안전한지는 알아야 되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적절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인증을 해주고 걔를 ESS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간혹가다 이제 사고 나서 나오는 폐차들은 아예 배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네. 혹은 재사용을 해서 끝까지 가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터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배터리를 보시면은 얘는 안 쓰게 되면 쓰레기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안에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유가금속들이 굉장히 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걔네들을 효율적으로 추출을 해내서 좀 품질이 좋은 애들은 네. 추출된 원소들의 품질이 좋은 것들은 다시 네. 배터리 생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아무리 추출해내도 등급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그걸 쓸 수 있는 다른 산업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폐배터리 혹은 사용 후 배터리가 도시광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요 하나의 그 셀,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가 만들기 전에도 산업이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전기차에도 산업이 되고 또 이 사용하고 난 후에도 또 산업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IT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 배터리 기업들과 이게 전기차 회사가 좀 동맹을 맺고 혹은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 회사에서 배터리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기술과 트랜스미션을 확실하게 자기네가 붙들고 네. 그러고 나서 수직 계열화가 지금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기차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와 네. 모터를 네.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회사들이랑 합작을 하면서 네. 또 여러 군데랑 하면서 경쟁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배터리 회사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네. 일부 자동차 제작사들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데도 있고요. 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배터리 제작사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데는 없긴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중에 과거에 엔진 기술로 시작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는데 엔진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든 혼다나 BMW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배터리 기술과 자동차 기술을 다 안 가졌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데가. 네. 예, 거기는 이제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자동차 회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는 지금의 내연기관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뭐가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업계 자체가 좀 분기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시청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이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